자, 그런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의 실탄에 맞아서 숨지는 일이 있었죠.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관련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 도심의 한 골목.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이 지나가고 그 뒤를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뒤쫓습니다. 잠시 뒤 쫓기던 남성이 뒤돌아 경찰에 달려들었고 몸싸움을 하다 뒤엉켜 넘어집니다. 재빨리 일어선 경찰은 총기를 꺼내 보이며 경고했지만 이 남성은 아랑곳 않고 다시 달려듭니다. 테이저건을 맞고도 흉기를 휘두르던 남성은 가까운 거리에서 경찰이 공포탄에 이어 쏜 실탄 3발을 맞고서야 멈췄습니다. 20m를 달아난 남성은 지원 나온 경찰에 제압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네, 자, 이 남성 이 화면 보니까 경찰이 경고도 하고 테이저건 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을 하네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26일 날 새벽 3시 3분경에 처음에 1차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르는 남성이 스토킹을 한다. 그런데 현관 공동 비밀 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죠. 54세 된 순찰팀장과 29세 된 여순경이 출동을 하죠. 네. 자, 그렇게 돼서 이미 순찰차를 발견하고 그 장소를 피하려고 하는 51세 된 남성을 발견하고 선생님 잠깐 계세요 그랬더니 들고 있던 종이 백, 쇼핑백이라고 하죠. 네. 여기서 36cm 아이고. 가량의 흉기를 꺼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공포탄을 쏘는데 이때 그 뒤에 있던 여순경이 테이저건을 발사하죠. 네. 근데 51세 이 남성이 두터운 그 상의를 입고 있어서 이게 양칩이 되면서 이제 졸도를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혀 효과가 없었죠. 아, 두꺼운 점퍼를 이렇게 뚫지 못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 침이 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효과가 없었는데 이 남성이 결국은 여성 쪽에 가는 걸 보고 다시 공포탄을 쏘니까 공격을 다시 54세는 순찰팀장을 향해서 공격을 하죠. 근데 이게 30cm가 넘는 날카로운 핵칼 종류인데 이걸로 공격을 하니까 결국 발길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경찰관 54세는 순찰팀장의 목과 얼굴에 큰 상처가 납니다. 네. 이때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를 하니까 결국 실탄을 3발을 발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 발은 빗나갔지만 한 발은 가슴 쪽, 한 발은 옆구리를 간통하는 사안이 있었죠. 결국 지원 나온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테이저건을 이때 총을 맞고도 40여 미터 정도를 도주를 합니다. 이때. 근데 테이저건을 쏘아서 제압을 해가지고 이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서 병원에 옮겼는데 네. 04시경에 그제 04시경에 심정지 상태로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 두꺼운 점퍼가 이 테이저건을 막아준 거라면 이 겨울에는 범인 제압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테이저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피부에 직접 닿는 경우는 효과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얇은 옷을 입었을 때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나 상당히 두터운 옷이라든가 두터운 외투를 입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테이저건이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적인 이 경찰 장구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네, 자, 경찰을 공격하던 남성이 실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는데, 자, 부검 결과도 나왔나요? 부검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소위 장기 손상에 의한 다발성 출혈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뭐냐면 총기가 한 발이 지금 그 핵막이라고 하죠. 가슴 밑에 박혀 있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 총알이 튀어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 과다 출혈이 된 상태에서 장기 부전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남성과 대치하던 경찰도 많이 다쳤다던데 현재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경찰관은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목과 그다음에 얼굴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 수술을 받고 있는데 아마 저는 이 경찰관이 향후에 지구대에서 근무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예. 총기를 딱 2번 쏴봤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면서도 예.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1년에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건에서 4건을 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총기를 쐈을 때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 감찰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가행 진압이라든가 그다음에 형사나 민사 피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지금 54세 된 순찰팀장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네. 향후에 트라우마 때문에 막 외근 근무를 하기는 어렵다. 제가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치안 선진 인권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소방이나 경찰, 그다음에 군인에 대해서 면책이 있습니다. 네. 근데 면책이 어떻게 되냐면
현장 경찰관의 MIU, 맨인 유니폼, 현장 제복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판단으로 형을 감경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형을 감경하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네. 현장에서 면책 조항이 적용 안 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 때문에 현장의 공권력 대응 능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한 발로 제압만 하면 됐지 굳이 세 발씩이나 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예, 있군요. 앵커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인용을 빌려서 말씀하시는데 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왜 예. 그러냐면 36cm의 흉기를 가지고 저렇게 공격을 해야 돼서 이미 목과 그다음에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지 네.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계속하는데 우리가 리얼하게 생각해서 현장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생명이 정말 잃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때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는 매뉴얼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진압 방법, 강경 대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총알을 쐈는데 결국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 당시에 이 54세 된 순찰 팀장의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네. 거의 자구행위나 그다음에 정당방위, 정당행위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일단 전국 경찰관들도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사실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지만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발표를 떠나서 선진국 사례나 치안인권국이라고 하는 선진 사례를 보면 사실은 총기로 신용만 해도 경고를 한 이후에 총기를 발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공격을 해서 큰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계속 공격을 한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퇴부 이하라든가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매뉴얼에 의한 그런 대응은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에서 이 총기를 뭐 대퇴부 이하로 쏜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이해는 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그럼 현장 경찰관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 좀 무기 사용 재량을 좀 폭넓게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죠. 예, 사실 이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하고는 부분이 논란이 있지만 현장에서 대응하는 공권력이 약화가 되면 결국 국민이나 시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앞에 잠깐 언급한 사례, 총기라든가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을 치명상을 입혀버립니다. 제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소위 저위험 대체 장구나 대체 총기를 우리도 도입할 때가 됐다. 네. 그렇게 돼서 아무리 흉기를 가지고 강력한 공격을 하더라도 그 사람 가해자나 어떤 대상자 용의자의 생명을 뺏는 일까지 없는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 소위 저위험 총기가 개발이 돼서 도입이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사실은 범인도 인권이 있거든요. 네. 소중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심각한 시스템 도입 보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총기 사용으로 이 용의자가 숨진 경우에 경찰관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판례들은 어떤가요? 사실 이제 2001년도에 경남 진주에서 그 깨진 병으로 지인 목을 찌르고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본인의 주거지로 가서 자기 아들을 인질을 잡고 그다음에 또 이업을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국 씨름부 일반부에서 우승하고 체격이라는 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경찰관이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명의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다음에 한 경찰관의 몸이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상황입니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 총기를 한 발을 발사했는데 사망을 하게 됐죠. 네. 그런데 결국 1심과 2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어떻게 됐느냐. 이 공권력에 대한 현장 상황으로 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